여성은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마을 한의원 원장 최은미입니다.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령 임신의 기준을 만 35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로 이제는 더 이상 30대 중반이 노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20대 때 아이를 낳은 사람은 굉장히 넓고 빠르면 30대 초반? 대부분 30대 중반쯤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의원에 난임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30대 초반이 많았는데 요즘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많이 오세요. 노산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실히 뭔가 위험도 좀 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혹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을까요? 예, 물론이에요. 하지만 노산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임신하는 걸 망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기형아 태어나는 거 아닐까? 이제 나서 언제 키울까? 40대 초반 아기 나오면 아기가 대학생 되면 한갑인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노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오늘 노산, 즉 고령 임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고령임신의 기준을 만 35세로 보는데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 고령임신의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다른가요? 의학적으로 노산의 기준은 만 35세인데 의사로서 체감하는 거는 만 39세 이 정도일 듯 싶어요. 만 35세부터 노산으로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식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 여성의 경우 30세 이후가 되면은 생식 능력이 점차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35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이거는 난소 기능의 저하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평생 수억 개의 정제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여자는 평생 사용할 난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난제의 수는 감소하고 난제의 질은 이제 계속 안 좋아져요. 특히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난소의 기능은 한번 저하되면 거의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35세가 노산의 공식적인 기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난소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난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는 난자의 양과 질의 저하로 인해서 임신의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거든요. 노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령 산모의 경우에는 고혈압은 물론 임신 중독증, 또 임신성 당뇨, 태반 조기 박리아 같은 임신 합병증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평소에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로 인해 일반적인 산정 검사 외에도 각종 유전 질환이나 기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 비용이 더 드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산모의 나이와 태아의 염색체 질환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미 많은 논문에서 만 35세 이후에 산모 나이가 한 살 늘어날 때마다 태아의 염색체 질환 확률 또한 정비례해서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 이유는 난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결과로 태아의 염색체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등 이런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같은 게 바로 21번 염색체 하나가 더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노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노산일 경우에는 사실은 출산 후에 회복하는 속도도 좀 느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산모보다 체력이 약하니까 육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정말 노산의 단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노산의 장점도 있을까요, 원장님? 물론이죠. 노산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대일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태어나는 아기가 더욱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령 임신이 합병증 등 건강상 위험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시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산의 기준을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시점인 35세라고 하지만 실제 의사로서 체감하기로는 39세 이상을 노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산일 경우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만큼 임신 중독증이나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일반적인 산정 검사 외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되죠. 게다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과 또 산모의 나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세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젊은 산모보다 더욱 안정된 상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안정적인 상태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임신 중에 위험성이 일반 산모보다 높은 고령의 임산부일 경우에는요, 노산을 대비해서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임신 전에 건강한 몸 만들기 3개월 프로젝트를 하신 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임신을 하시면 노산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거의 생기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한 난자 만들기만큼 건강한 정자 만들기도 필요해요. 남성도 자신의 몸 상태를 여성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난임으로 고생할 경우에는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임 전문병원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들려드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